우리들 모두 인간이라는 이름의 일란성 쌍생아들이 아니었던가. 생김새와 성격은 다르지만 한 번만 뒤집으면 얼마든지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일 수 있는 우리. 새삼스러운 강조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대어와 함께 들여다볼 일이다.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마찬가지이다. 풍요의 뒷면을 들추면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 있다. 안녕하셨습니까? 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은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최근 책 판매에 관한 기사를 보다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양귀자 소설 모순 말이에요, 모순. 그 책이 출간된 이후로 27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책이 계속 팔린답니다. 중요한 건 순위에서 아예 사라졌다가 다시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꾸준한 순위에 있다가 지금은 다시 전체 베스트셀러 4위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한국 출판사에 이런 역사가 또 있었을까요? 특히 2020년 이후에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강렬한 문장과 메시지가 공유되면서 MZ 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다고 하죠. 많은 독자들이 한 번만 읽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찾게 되는 소설이라고들 말은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원고 작성하면서 읽은 게 3번째였는데 읽을 때마다 주인공인 안진진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 매번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참 우습죠. 이 소설은 마지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진진이 만나고 있었던 두 남자 중에서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소설이 끝마쳐지는데 그거를 처음 읽을 때 2번째, 3번째인 지금 매번 그 결과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할 때도 있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번갈아가면서 들더라는 겁니다. 자, 이 소설 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줄거리에서부터 감상평까지 오늘의 컨셉은 뒤죽박죽 소설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나무님들의 생각이 무척 궁금해요. 그럼 줄거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5살 안진진이라는 여자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녀의 이름 안진진, 참 진짜 2개를 써서 진진이에요. 진실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안이라고 하는 부정의 그림자가 벌써 처음부터 묘한 모순을 던져주지요. 안진진의 어머니와 이모는 일란성 쌍둥이로 만우절에 태어납니다. 10분 먼저 나온 어머니가 언니가 되었고 이모는 동생이 됐어요. 두 사람은 외모도 성격도 심지어 학교 성적까지 똑같았대요. 부모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같았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우연으로 만우절에 동시에 결혼합니다. 중매쟁이가 가져온 사진 속 남자 중에서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를 선택했고 며칠 뒤에 이모가 이모부를 골랐던 거죠. 그 선택은 단순한 순간의 결정처럼 보였지만 두 자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쁩니다. 새벽부터 시장에서 속옷과 양말을 팔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폭력적이 되면 안진진과 동생 안진모는 이모네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이모네 집은 부유한 동네에 있던 멋진 집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엄청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진진이 태어났을 때에도 주민센터로 가는 길에 이름을 원래는 안진 외자였는데 진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진짜 하나를 더 붙였다고 해요. 어머니와 결혼하고 나서 다 2달 만에 열렸던 집들이에서도 그는 양쪽 방을 오가면서 술을 마시다가 결국 만취하게 되는데요. 한쪽 방에는 회사 동료들이, 다른 방에는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주량이 세다고 자부했던 아버지였는데 그날은 좀 한계를 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튼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여보, 접시를 좀 모아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는 갑자기 접시를 벽에다가 전부 다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등 뒤에서 괴상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그 폭력적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구속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다음 날 사과를 하러 온 아버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말을 들으니까 구속당하는 기분이야. 자, 이 말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복선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술을 마시면 집을 부수고 떠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집에 돌아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더니 결국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어야 했고 무능한 남편과 싸움도 해야 했고 말 안 듣고 내빼는 자식들을 찾아다니며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언제나 바람잘 날 없이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안진진의 이모부는 건축가였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 시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술도 마시지 않고 바람도 피우지 않고 모든 기념일을 절대 빠지지 않고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모는 그런 이모부를 재미없다라고 말합니다. 변수가 없는 사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삶이 지루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안진진에게 이모네 집은 따뜻하고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이모는 늘 다정했고 이모네 집은 안진진에게 어머니의 집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와 이모의 삶은 점점 더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가난과 폭력 속에서 늙어가고요. 시장에서 속옷과 양말을 팔며 거칠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깁니다. 적어도 10살은 더 늙어 보여요. 반면 이모는 우아하고 세련된 중년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좋은 직장과 유복한 환경에서 가족을 잘 돌보는 이모부와 함께 이모는 중년의 미를 잃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두 자매는 결혼과 함께 전혀 다른 인생을 걷기 시작했고 외모도 성향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안진진은 두 사람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안진진이 어렸을 때 학교에 어머니가 오는 날이면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한날은 이모에게 부탁해요. 엄마 대신 와줄 수 있냐고. 이모는 흔쾌히 와줬고 친구들은 이모를 보면서 와, 너희 엄마 정말 예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진진은 그 말을 굳이 바로잡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연인으로 발전한 남자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이모와 함께 우연히 마주쳤을 때에도 그가 이모를 어머니로 오해했을 때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진진에게는 어머니와 이모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참 안진진에게만큼은 낭만적인 존재였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이모는 진진을 불러내 함께 저녁을 먹곤 합니다. 유럽 여행에서 먹었던 스파게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좋아하는 음반을 사주고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에서 불쑥 내려 눈길을 걷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모는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무기력하고 무덤 속 같다고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내 삶은 너무 평탄해서 결핍을 경험하지 못해.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한 동생을 호강에 겨워서 멍청한 소리를 하는 속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어머니도 이모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중매쟁이가 신랑감 사진을 내놓았을 때 이모가 10분 먼저 태어났어도 언니는 언니니까 먼저 하라라고 양보한 순간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 10분 때문에 이러한 운명이 된 거라고 날이 선 말들을 내뱉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고 치는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 부러워할 틈조차 없습니다. 동생 안진모는 가출을 반복하다가 건달 흉내를 내고 다닙니다. 새까만 정장을 입고 목소리를 낮게 깔며 대부와 모래시계를 보면서 조직에 보수를 꿈꿉니다. 그러다가 파출소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진모를 나무라지만 그는 언제나 퉁명스럽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대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진진에게 이모로부터 우편물이 도착을 해요. 편지 한 장과 열쇠 2개가 들어있는 봉투. 이제 끝내려고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참 할 말이 없구나. 그것이 나의 불행인가 봐. 나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내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건 말이야. 어려서도 평탄했고 자라면서도 평탄했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이후에는 더욱 평탄해서 도무지 결핍이라고 경험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가로막힌 이 지리멸렬한 삶. 그래서 그만 끝낼까 해. 나는 늘 지루했어. 너희 엄마는 평생이 바빴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도 벌어야 하고 무능한 남편과 싸움도 해야 하고 말 안 듣고 내빼는 자식들을 찾아다니며 두들겨 패야 하기도 했고 언제나 바람이 일도록 바쁘게 살아야 했지. 그런 언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 진진아,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도 내게 오지 마.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면 네가 수정해줘. 안진지는 급히 이모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열쇠를 차례로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겨울 끝에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홀로 남은 집은 텅 빈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이모의 죽음은 안진진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들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평생 똑같은 식단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식이요법의 환자의 불행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조로운 삶은 단조로운 행복만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부피를 늘려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애쓰는 불행일 것입니다. 인간만큼 다양한 변주를 허락하는 주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모의 삶은 겉으로는 호사스럽고 편안하기 그지없어 보였는데 그녀 자신에게는 무료하고 갑갑한 삶이었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삶은 어땠나요? 비록 전쟁터 같았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삶이란 절박한 포주 외에는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삶이고 그래서 그 절박한 삶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삶 자체가 방전되는 것이 두려워 정신없이 새로운 에너지를 끊임없이 끌어다 써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모의 죽음 이후
안진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25살, 대학을 휴학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살아가던 그녀였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휴학을 했고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가 지금의 자리에 겨우 정착한 상태였죠. 어느 날 아침 문득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부피가 얇고 깊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25년을 살아오면서 삶에 대해 방관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일삼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요. 실은 이모의 그런 사건이 있기 한참 전부터 그녀의 삶에는 두 남자가 우연히 같이 들어오는 일이 생겨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건 양다리인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이름은 김장우와 나영규입니다. 김장우는 가난한 사진작가였어요. 안진진이 20대 초반에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를 할 때 우연히 만납니다. 그날 그는 출판사 직원을 접대하던 중에 음식값이 모자랐고 진진이 도와주게 돼요. 그 따뜻함에 끌린 그는 진진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진진도 장우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김장우도 살짝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획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산에 다니며 야생화를 찍는 일을 했고 순수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진 남자였어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형이 보호해줬고 지금도 몹시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진을 위해 배려했고 수줍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진진은 그런 김장우에게 자꾸 흔들립니다. 나영규는 이모부의 도움으로 취직한 회사를 다닐 때 만나게 되는 남자예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남부럽지 않은 회사를 다녔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벽에 학원을 다니던 진진은 거기에서 그 나영규를 만납니다. 나영규는 데이트도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2시에 점심, 3시에 카페, 5시에 영화. 시간대별로 모든 일정을 철저히 계획해서 빈틈없이 그녀를 인도해요. 너무 철저해서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진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김장우에게는 마음이 갔지만 그의 가난과 불안정한 삶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나영규에게는 안정감을 느꼈지만 그의 계획적인 삶이 지루하게 생각됩니다. 결혼은 여자에겐 20년 징역이고 남자에겐 평생 집행유예 같은 거라서 할 수 있으면 형량을 좀 가볍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모의 딸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 말은 살짝 과장스럽게 내뱉은 것이었지만 그녀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로를 밀어내며 바뀌어 갔는지,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결혼이 어떤 쪽인지 설명해주는 밑그림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진의 연애는 조금씩 변화를 겪습니다. 나영규는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그녀에게 청혼해요. 그 청혼이 싫지는 않았는데 어딘가 마음이 내키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앞서 말했듯이 김장우를 심정적으로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 마음은 행복과 동시에 그녀를 괴롭게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가을이 되자 김장우는 안진진을 여행에 초대해요. 가을 산에서 술을 마시던 그날 안진진은 과음을 하게 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그녀가 김장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구속하지 마. 그 말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장우가 그 모습을 전하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을 때 안진진은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자신의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버지는 그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한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많은 악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느끼기에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아버지에겐 있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야.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알겠지, 안진진? 내 말 알겠지? 라는 아버지의 말이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고 달랐던 아버지였어요. 그 특별함 때문에 어머니는 처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분명히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리고 그 자식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은 좀 너무 특별해서 파괴적인 형태로 보였지만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랑은 위험한 법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중풍과 치매로 망가진 모습으로 몸은 만신창이었고 딸 안진진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녀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자주 떠오릅니다. 해질녘에는 절대 낯선 길에서 헤매면 안 돼. 그러다가 하늘빛이 파란색으로부터 푸른색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거든 하는 말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무렵에 동생 진모는 또 사고를 칩니다.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자를 가로챈 남자를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하고 도망자가 돼요. 경찰서에서는 살인 미수라고 연락이 왔고 어머니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또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고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도 묘하게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다. 불행을 들이키고 복수를 하는 듯이 살짝 행복해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진진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상처는 상처로 위로해야 가장 효험이 있는 법이지요. 김장우가 형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보일 때 그녀는 자신의 가정사를 떠올립니다. 폭력죄로 구속된 동생 때문에 집안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나영규에게는 그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가 있는데 왜 김장우에게는 그 솔직함이 불가능했을까요? 안진지는 나영규에게서는 현실을, 김장우에게는 몽상을 느낍니다. 사랑은 나를 미화시키고 나를 왜곡시키죠. 사랑은 거짓말의 유혹을 극대화시키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점점 김장우를 사랑의 대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사랑에 있어서 솔직함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을 다치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적당한 왜곡과 미화로 감싸진 김장우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믿게 됩니다. 계획된 일상이 아니라 몽상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를 기꺼이 왜곡시키는 사랑의 감정. 안진지는 확실히 김장우를 더 사랑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고 김장우의 가족을 만나는 순간 오래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김장우의 형과 김장우는 서로를 목숨보다 사랑했고 그 모습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버린 아버지처럼 김장우에게도 알지 못하는 생의 다른 길이 운명적으로 예비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느낍니다. 사랑조차 넘쳐버리면 차라리 모자란 것보다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새로운 위기를 느낍니다. 결국 진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김장우의 사랑은 강렬했지만 그녀는 나영규를 선택해요.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이죠.
이모는 죽음으로써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이모의 가르침대로라면 김장우의 손을 잡아야 했지만 이모의 죽음이 그녀로 하여금 오히려 그 손을 놓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해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게는 한없는 불행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비쳤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고요. 남은 것은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었던 것을 선택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장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했던 그것은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영규에게서 그것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이모가 그토록 견디지 못했던 무덤 속 같은 평온이라고 해도 어떠한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 수 없다고 그녀는 믿습니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에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그녀의 삶은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안진진의 선택에 담긴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사랑의 김장우 대신 안정의 나영규를 택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단순히 행복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모의 죽음이 그녀에게 가르침을 줬잖아요. 행복의 이면에는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는 행복이 있다. 여기서 제가 인트로 때 들려드렸던 이 문구가 이 전체 소설을 대변하고 있는 이 문구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들 모두 인간이라는 이름의 일란성 쌍생아들이 아니었던가. 생김새와 성격은 다르지만 한 번만 뒤집으면 얼마든지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일 수 있는 우리. 새삼스러운 강조일 수 있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전적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대어와 함께 들여다볼 일이다.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마찬가지이다. 풍요의 뒷면을 들추면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 있다. 안진진이 나영규를 선택한 것은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삶을 탐구하려는 모순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을 알면서도 다가서는 그 모순이 그녀의 삶을 더 깊게 만들 거라는 믿음이요.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잖아요. 실수는 되풀이되고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리기도 하고요.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우리들이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런 인생의 장부책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약하고 애매한 상황에 처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평하지 않은 자신만의 불행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처한 이 거지 같은 모습 말고 저 유리창 너머에 따뜻하고 화려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것이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안진진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세 번쯤 읽고 나니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구나. 무엇보다 이 선택은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모의 삶이 내면의 공허함으로 끝났고 고난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삶에는 오히려 활력이 있었는데 안전지는 자신에게 없었던 평온함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균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든 우리 인생은 무수한 모순 속에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 모순 속에서도 성장할 것이라고 결심한다면 그 어떠한 선택도 삶의 폭을 넓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숙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ia de nuvens no céu, trânsito atolando o chão, preso numa água cheia, na concha fugindo do som, já à beira de sumir, afundo na maré que vem, o motorista me sorri e diz: viver parece simples, dia para ser feliz, tirando tempo só para amor, a casa que perde pis, ouvindo fim preto branco, e as nuvens a passar, no céu flutuar, as coisas não vão se encaixar. Se você se cobrar demais, deixe não se enganar, que assim vai dar. Então quando a coisa apertar, tudo estiver para triz, lembre o que ele diz. Viver parece simples, dia para ser feliz, tirando tempo só para amor, a canção que perde pis, ouvindo fim preto branco, e as nuvens a passar, eu não sei flutuar.